그 환자분께서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을 다치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난 지금 손저림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 손이 저려서 병원에 가면 목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주 받습니다. 근데 손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바다에서 물길이 흘러 강이 되고 강에서 물길이 흘러 시냇물이 되듯이 이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목, 허리에서 나오는 그 신경계통에서 어깨를 지나서 팔꿈치를 지나서 손까지 신경이 굽이굽이 흘러오는 과정 중에 어떠한 구조물의 장애가 생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맨 먼저는 순환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환적 측면에서는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나 신경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성 종양이 될 수도 있고 당뇨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일드하게는 수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영양이 부족하거나 전해질 무기질들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렇게 순환 장애로 인해서 신경의 저림이라든지 마비 증세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순환 장애로 생긴다면 손이나 발이나 양쪽으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지금 한쪽만 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은 먼저 그 목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목에서는 목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골극이 자라난다든지 해서 신경이나 혈관을 눌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디스크인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서 흔히 쉽게 이학적 검사로 스퍼링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디스크는 그 추간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신체의 전면과 후면이라고 봤을 때 추간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신경이 빠져나와서 팔로 가는데 추간판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흐르는 신경을 압박하게 돼서 팔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 스퍼링 테스트라는 거는 고개를 약간 45도로 꺾은 다음에 아픈 팔이 있는 쪽에서 힘을 익혀주면 억지로 추간판을 약간 밖으로 압력을 가해서 밀어내는 듯한 양상이 돼서 손저림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MRI나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경로상의 어깨관절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견쇄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가시뼈가 자란다든지 근육 긴장이 심한 경우 또 팔꿈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에서 특히 발생하는 질환은 수근관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 다 같은 말이지만 그 손목 건초염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목 건초염이라는 것은 신경을 감싸고 있는 활막인 건초가 어떤 미세 손상에 의해서 자꾸 수축이 됐을 때 그런 그 신경이나 혈관 압박해서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요새 그 마우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행하는 게 손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손목 디스크는 이 손목에 보면 이 척골 위에 보면 섬유삼각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새끼손가락 쪽에 척골 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구조물이 자꾸 손상을 받거나 해도 손바닥 전체의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아니면 주변에 염증을 퍼뜨려서 신경이 자극받아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손목 부분에 과도한 근육 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염증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말초신경 병증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로는 일단은 해당 부분에 그 경피나 경근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온열요법입니다. 따뜻하게 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위에 그 압통점이 있으면 침을 놓거나 약침을 놓거나 치료를 하게 되고 또 뜸을 뜨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해당 부분의 경락의 흐름을 순환을 조절해서 원활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경락을 조절해주는 경혈자리에다가 정확히 자침을 하고 또 약침을 주입하고 또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약을 처방해서 경락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순환시켜주면 병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병을 치료뿐만 아니라 자꾸 재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자가치유 역량을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몸 컨디션을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는데요. 이 컨디션,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좀 덜 아프다가 아픈 날은 더 아프다가 하죠. 그런 것처럼 컨디션을 한약이나 아니면은 주기적인 침구 치료, 몸에 맞는 침구 처방 이런 것을 통해서 끌어올려 놓는다면 이 컨디션이 좋을 때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처방을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경추의 문제로 인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통증에는 근육으로 인한 통증이 나오고 신경으로 인한 통증이 나옵니다. 근육으로 인한 통증은 땡긴다, 뻐근하다 이쪽으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저린다, 찌릿찌릿하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통증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뭔가 손목 이하로 저린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맞는 것 같고요. 신경은 쉽게 얘기해서 전기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줄이 우리 집에 와서 불을 밝혀주는데 어느 전기에서 막혔냐에 따라 가지고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거든요.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불이 안 들어오고요. 전신주에서 생겨도 불이 안 들어오고 집안에 두꺼비집이 문제가 생겨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막혔는지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주는 게 이제 저희가 해드려야 될 일인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경추 문제인지 아니면 이 손목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경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추 문제인 경우는 경추 디스크 때문에 목에서부터 팔까지 쭉 타고 저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앞서 이한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른쪽으로 저리실 때는 뒤통수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뒤로 젖히는 동작, 이 동작을 하시면은 뭔가 찌릿하면서 팔까지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추 문제일 확률이 높고요. 물론 이제 MRI나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거북목이라든지 구분 등이 있으셔가지고 이 흉곽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흉곽에서 신경 다발이 나오는데 그런 데가 좀 막혀 있는 경우에 이제 손이 저리거나 팔꿈치가 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각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각근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목을 이렇게 옆으로 돌렸을 때 쇄골에서 이 유양돌기 귀 뒤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인데 여기 뒤편에 조그만 근육이 있습니다.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긴장되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강하게 자극하면은 손이 찌릿찌릿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침치료라든가 아니면 수기치료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팔꿈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턱을 많이 괜다든가 팔꿈치에 마찰이 많이 생기실 때 우리의 척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손이 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4, 5지 이 사이에서 이제 손이 저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 이하로 저릴 때 제일 많이 의심하는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손목 안에 있는 터널에 뭔가 좁아져 있고 유착이 돼서 문제가 생겨서 손목 이하로 찌릿찌릿하게 저리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좀 치료를 나눠봐야 되고요. 이제 간단한 검사도 해야 되고 눌러서 확인도 하고 치료를 진행하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은 경추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 손목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년 전에 한국한의학연구원하고 하버드대학교, 미국의 하버드대학교하고 공동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침치료가 좋다는데 과연 통증만 좋아지는지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침치료를 많이 한 결과
이제 근전도 검사라고 있죠. 신경이 원활하게 지나가는 거 확인하는 검사가 근전도 검사거든요. 근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근전도가 이제 낮아진 경우가 많은데 침 치료를 통해서 훨씬 좋아지는 결과라든지 아니면 침 치료를 했을 때 뇌 기능이 활성화돼서 뇌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은 8주 정도 지나서 많이 좋아지고 또 3개월 지나서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으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한번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꾸준히 치료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이 뭐 여러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컨디션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알기 쉽게 하면 면역력이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든 순환적인 기능적인 문제가 있든 결국 저희가 요즘 말하는 면역력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런 질환이나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면역력이나 컨디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뭐 당분간 무리를 하지 말라든지 그러니까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근골격계 질환이나 증상이기 때문에 과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 좋은 팔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더 악화시키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을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해로운 음식들도 아니면 해로운 생활 습관들도 당분간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뭐 담배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몸에서 그런 순환들이 원활히 잘 되려면 앞에서도 온열 치료를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아직까지 날이 추울 때는 항상 좀 따뜻하게 옷을 보온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의원에 가셔서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등 저희가 말하는 아버님의 그런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기혈순환들을 돕는 한방적인 치료를 받으면 지금 있는 불편한 증상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무리해서 하면 어떤 뭐 특별한 구조적인 이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보다는 결국 아버님의 몸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면 지금 있는 불편한 증상들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호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버님이 안 좋은 생활 패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한의원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시면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